안녕하세요 여러분, ESP8266을 통해 IoT 체험하기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바로 그 코로나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부품이 조달이 쉽지가 않아서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양해를 바라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브링크라는 건데요. 브링크를 가지고 집에 있는 히터를 한번 운영을 했었죠. 그것의 연속으로 이제 하나가 아닌 만약에 여러 개 센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다중 프로젝트, 멀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4개의 방의 온도를 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4개의 센서를 각 방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자, 여러 개의 센서로부터 동시에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개의 보드를 다 따로따로 방마다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번 히타 때 보셨던 것처럼 이 어센티피케이션 키 값이 유니크하게 있어야만이 그 브링크 서버로 접속이 되고요. 그 접속된 상황에서 속해 있는 각 그 위젯이죠. 위젯들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거니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센티피케이션 이 키가 하나면 프로젝트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단일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타였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보드에 이렇게 센서를 하나 붙여서 요거 하나 딱 그 컨트롤을 하면 프로젝트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센서를 이렇게 늘리려면은 온도 센서를 다 방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이 보시죠? 이 케이블의 이 그 느끼함을, 이 케이블을 다 이어서 한 보드로 다 가져와야 되겠죠. 유선으로요. 뭐 만만한 일이 아니겠습니다. 방이 뭐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같은 그 근거리 상에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또 센서와 보드 간의 거리도 너무 멀어지면 그 아무래도 출력 그 신호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프로젝트 하나 근거리에 있는 정도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중 프로젝트 개념이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하나에 온도 센서 하나씩을 다 다른 그 보드를 여러 개 둔다는 것이고, 그 보드마다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되 어센티피케이션을 하나씩 다 부여를 하는 거죠. 누구 밑에요? 어떤 이메일 등록했을 때 이메일 아이디가 있을 텐데, 그 유저죠. 그 유저 이메일 아이디에 프로젝트를 하나, 둘, 셋, 4개 이상 다 부여를 하고, 그 보드마다 어센티피케이션 키를 가져가면은 독립된 보드니까요. 실행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온도를 재서 그 값을 다 와이파이 망으로 인해서 요 위젯으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위젯을 가지고 더 많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지난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위젯을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죠? 히타를 만들려고 할 때. 그래서 없습니다. 더 어떻게 합니까? 사야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5,000개의 에너지를 더 얻기 위해서 약 10불, 11불 정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하니까 100개밖에 안 남았었는데 이제 5,100이 되면서 여기 있던 라벨들을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번에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과 좀 다르게 이 슈퍼 차트라는 것을 한번 활용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이 바로 전에 보셨던 기본 프로젝트, 단일 프로젝트였었죠. 센서가 하나 달려 있었던 그 히타 컨트롤용 그 보드였습니다. 물론 릴레이도 같이 있었고요. 이것은 기존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자,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로그인을 하였을 때 활용된 그 이메일 아이디 밑으로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룸 1, 룸 2, 룸 3, 그다음에 그냥 온오프 해주는 개념으로 하나, 똑같이 프로젝트는 같은 개념으로 가고 ESP8266과 와이파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그 배경만 한번 바꿔봤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추가합니다. 네, 이게 기존에 프로젝트 있었던 것이고 그 후로 추가를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요걸 누르죠. 요걸 누르면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그 창이 뜨고 그 뉴 프로젝트를 추가해 나가시면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죠? 늘어날 때마다 어센티피케이션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이메일을 받죠. 자, 요번에 이 슈퍼 차트라는 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이 비싼 위젯을 한번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택해 보니까 뭐 이름을 넣을 수가 있고 컬러를 넣을 수도 있고 폰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드 스트림이라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좀 더 확장된 화면이 나오죠. 이것이 뭐냐면 그래프의 종류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 그래프의 색은 무엇인지, 자 어디서 데이터를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최대 최소치를 정해 놓고 할 것인지 뭐 등등, 뭐 밑에도 더 있습니다만 간단하고요. 이쪽 슈퍼 차트 쪽에서도 그 값들이 다 보이게 하려면은 이 X축, Y축 값을 다 보이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 기간에 대한 개념도 있고 뭐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죠? 네, 한번 사용해 보시죠. 자, 프로젝트가 3개, 4개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룸 1, 2, 3, 4. 이제 하나는 그냥 릴레이 온오프 하는 것이고요. 룸 1에다가는 습도와 온도를 잴 수 있는 DHT22를 써서 한번 해본 거고요. 이쪽은 또 다른 센서로 달라스 제품으로 한번 이제 구현을 해봤고요. 똑같이 만들어서 해봤고요. 이제 그 방의 구분을 위해서 컬러만 이렇게 바꿨고요. 이거 그냥 릴레이입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누르면 켜지고 켜졌다는 신호를 알아야 되니까 LED를 하나 줘서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를 시각적으로 구분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은 파란색은 습도고 이쪽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실현을 해보면 그래프로 계속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는 어떻게 다 보냐. 네, 여기 보시는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화면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룸 1, 2, 3, 4 4개가 있는 거고 원래 기본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이걸 누르시고 원하시는 거를 초이스해 가면서 선택해 가시면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간단하죠.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네. 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는 자,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ESP12로 했었는데요. 네, ESP01 아주 간단하고 최초로 아주 최소화되어 있는 포트가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한 2개 정도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ESP8266인데요. 자, 01이 첫 번째 나온 거죠. 제일 처음에. 요것은 달라스 제품의 그 온도 센서고요. 자, 요거는 합쳐놓은 이거 합쳐놓은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DHT22 습도하고 온도를 같이 잴 수 있는 요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붙여놓은 것이 되겠고, 요건 릴레이 보드입니다. 네, 자, 요것을 구동을 하려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전원이 있어야 되겠죠. 룸에다가 다 각각 따라 놓을 건데 그 룸에다가 어댑터를 넣어가지고 파워를 꽂아 쓰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튬 배터리 조그만 거 3.7V 짜리 250mAh의 리튬 이온을 배터리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것을 충전하고 방전해서 써야 되니까 그 보호할 수 있는 회로 요겁니다. 바로 차저보드 TP4056 모듈을 사용을 해서 지금처럼 연결을 하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단자볼트를 여기다 주면 전원 공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룸 1, 2, 3, 4별로 다 하나씩 넣고 해보는 거죠. 요게 룸 1이죠. 온도하고 습도 재는 것이니까. 그리고 2개 더 있고 릴레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조립을 그냥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아주 자그맣고 귀여운 모양이 되는 것이고요. 요 배터리, 요 프로텍션 모드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배선은 이렇게 합니다. 배터리가 두 손으로 가고 그 옆에서 다시 장비 쪽으로 파워가 가는 것이죠. 네네. 자, 그렇게 해서 동작을 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케이스 안에 장착을 시켰는데 배터리와 보호 모듈 사이를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쌓았습니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조그만 케이스 안에 들어가겠죠. 요거를 그냥 원하는 방에다가 갖다 놓고 온도를 재시거나 뭐 습도를 재시거나 하시면 되는 거고, 필요할 때 이걸 잠깐 뒤집어서 꽂으시면 충전도 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3.7V짜리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지금 각 모듈에는 사실 여기가 VCC입니다. 5V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그 단자들인데 3.7V 가지고도 충분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충분히 도니까 별도의 승합, 그러니까 5V로 올리는 그런 회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를 방에다 배치해서 온도를 재게끔 하고 아까 화면 그 디자인 된 곳으로 데이터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ESP01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시리얼 보드가 있어서 그 시리얼 단자끼리 연결을 한 다음에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핀이 항상 이렇게 몰아서 나옵니다. 너무 많고 파워도 따로 주고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어댑터로 꽂아서 시리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요 툴이죠. 프로그래밍 툴을 하나 구매를 하시면은 요거를 꽂아서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고요. 요 단자를 이쪽으로 하면 프로그래밍이고 이쪽으로 하면 그냥 시리얼 보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실 수가 있는데 합쳐놓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간단하죠? 요거를 컴퓨터의 USB 보드에 딱 집어넣으시면 이제 준비가 된 거고, ID 거기서 그냥 똑같이 하시되 제네럴 모듈로 프로그램을 하시면 그냥 뭐 됩니다. 됩니다. 그 문제가 없는데, 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자, 이 부분을 여기다 항상 다 꽂고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할 땐 다시 이거를 빼다가 앞에서 보셨던 그 보드 위에다가 다시 꽂아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디버깅을 할 수가 없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네, 하드웨어에서 신호를 받아서 어떻게 하고 그거를 시리얼 모니터로 보면서 디버깅도 하고 데이터도 봐야 될 텐데 분리가 딱 돼버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ESP01은 그게 조금 단점이죠. 네, 심플해서 좋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 일반 보드에다가 다 그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된 거를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식을 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해야만이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했던 제품들의 동작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한데요. 자, 이쪽 왼쪽은 DHT22 센서를 굴리는 곳이고요. 이쪽은 달라스자 제품을 돌리는 곳입니다. 서로 그냥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똑같이 하되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구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을 비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여기 똑같죠? 브링크니까 똑같은 것이고, DHT 제품이니까 그 DHT와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쪽은 달라스하고 관련된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define 영역도 마찬가지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는 authentication과 여기 들어가는 authentication 키가 틀리죠. 네, 이 틀려야만이 그 이쪽 보드 따로 이쪽 보드 따로 동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죠? 자, 필요한 정보를 다 define 하고요. 타이머라든지 개체 선언 다 하죠. 각자 필요한 대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는 그 측정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 모듈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이제 샌드 센서입니다. 이름도 제가 같이 했고요. 자, DHT22 쪽에서는 요 DHT 개체를 통해서 습도와 온도를 읽은 다음에 에러가 없으면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요. 어디로요? 버추얼 키로요. 예, 요거죠. 버추얼 포트 V0, V1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달라스 제품은 이 방법대로 읽어서 센서라는 개체를 통해서 읽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V1은 그냥 템퍼러처로 통일을 하는 게 좋겠고요. 네, 간단합니다. 네. 자, 이 샌드 센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제 셋업 때
여기 보시면 타이머를 가동하게끔 해서 타이머의 인터벌로 5초 간격으로 그 측정된 데이터를 보내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쪽 다 똑같이. 이걸 너무 빨리 하면은 센서가 읽지를 못하니까 적당한 갭이 필요한데 한 5초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죠? 네. 그렇고 여기 루프는 똑같고요. 런하고 타이머 런 시키는 것이고, 자, 어셈피 탭에는 각자 다 다른 값이고, SSID와 패스워드는 같죠? 저희 집에 있는 거니까 그냥 같은 값이고, 서로 간의 객체에 초기화를 다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쉽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간단하죠? 자, 이러면 룸 1, 2, 3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하나는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당연히 어센티피케이션을 바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릴레이를 동작시키는 것도 너무 간단하죠. 네. 릴레이 동작시키기 위한 디파인 하나 해주시고요. 그 LED가 하나 있기 때문에 LED 컬러 때문에 하나 해주시고, 자, 어센티피케이션 틀립니다. 그죠? 자, 위젯, LED 위젯 하나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는 브링크 라이트라는 걸 해서 버튼이 눌려지면 데이터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받은 것을 인테저 구분을 한 다음에 그 값이 온하라는 건지 오프하라는 것인지를 구분한 다음에 해당하는 그 릴레이 그 핀에 데이터를 온, 오프 해주면 되고, 디폴트로 되어 있는 LED를 똑같이 동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작시켜주면은 동작이 끝나는 거죠. 네네. 물론 요거 잊지 마시고요. 싱크홀 해서 양쪽 다 싱크를 맞춰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거고요. 셋업은 뭐 핀 모드 해주고 라이트 초기화만 해주고, 네,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자, 블링크 비긴 하죠. LED 컬러 주죠. 네, 그냥 돌리시면 끝납니다. 그죠? 그러면 저쪽에서 누르면 누른 대로 동작할 거고, 오프하면 오프한 대로 동작할 것입니다. 그죠? 네, 너무 간단합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다중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센티피케이션을 각각 부여받고 독립된 보드, 각각의 보드 하나하나가 다 동작을 시키는 것이고, 단지 각자에서 들어온 정보를 한 화면에 포함을 시키되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나눠서 그 각 프로젝트마다 화면을 달리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